하는데 불매운동을 시작했죠. 이 불매운동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매출에 전혀 영향이 없는 일본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매출이 더 늘었을 수도 있어요. 손님이 평소보다 많습니다. 저는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유니클로, 무인양품, 거대한 일본 브랜드들이 손님이 아주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이죠. 하지만 반대로 손님이 늘어난 곳이 있다는 것에 말이죠. 처음엔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는 한국에 있는 몇몇 일본이랑 친한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말이죠. 이걸 소개해드려야겠다는 결심이 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 커뮤니티 투표에서 대다수가 이 사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댓글에는 그런 곳이 있는지 믿기지 않아 하는 구독자님도 있었죠. 둘째로는 이런 곳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일단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실 거예요. 지금부터 이곳이 도대체 뭘 파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주 많았던 지난 토요일, 보시다시피 이날 유니클로는 사람이 아주 적었습니다. 없다시피 했죠. 이 매장은 원래는 사람이 꽤 많은 곳입니다. 세일 기간엔 정말 놀이공원 같은 곳이에요. 불매운동이 심해지고 있는 요즘엔 많이 줄었죠. 같은 날 불매운동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손님이 줄을 선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로봇이나 캐릭터들의 피규어를 파는 곳입니다. 그 어느 브랜드에서도 찾을 수 없고 오직 일본에서만 나오는 제품입니다. 일본 문화 그 자체죠. 일본의 강력한 문화를 파는 이 매장은 다른 매장에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이 매장은 불매운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평소에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말이죠. 계산대도 줄을 서 있고 매장에서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지금은 때가 안 좋으니 사지 말아야 한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유니클로나 무인양품 같은 브랜드는 국내 브랜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아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이것들은 다릅니다. 대체가 안 돼요. 일본 만화에서만 나오는 이 캐릭터들은 다른 국내 브랜드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든다 하더라도 만화 자체가 일본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도 없죠. 우리나라는 이런 산업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류의 산업은 미국과 일본이 독보적이죠. 일본 불매운동,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를 하면서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더라도 이 문화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불매운동이 힘듭니다. 하나 배워가네요. 우리도 우리 문화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 문화들을 좀 더 아껴주고 키워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네요. 지금까지 일본 불매운동에 영향을 받지 적인 반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국내 유통업체들은 판매를 중단했고 화장품의 광고 모델은 앞으로 자기 얼굴을 쓰지 말라고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본 내의 일반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 관계자들의 생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변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너무 쉽게 보고 있었다. 이 말은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 말로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촉발되고 지자체 간 문화, 스포츠 교류 중단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예상 밖의 대응에 당황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입니다.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해서 본인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던 일본 정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사안이 점점 커져간다며 잘못된 판단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9일 마이니치 신문은 강제징용 대응 촉구 의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 관계자의 대화를 이용해 당초 예상보다 소동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 지자체 간 교류와 스포츠 교류 등에서도 중단이 이어지면서 일본 정부 측이 이번 조치에 대해 오산을 인정한 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4일 아사히 신문 또한 이번 조치가 문제가 있다며 일본에서는 문제 해결보다 한국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 논설위원은 보복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일본 정부 당국자가 사실 이런 일을 해선 안 된다고 털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게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일본 당국자 또한 이번 일이 옳지 못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아베에게 묵살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첫 수출 규제 대상이었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중 포토 레지스트 수출 한 건을 처음으로 승인했는데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보상 우려가 없는 거래라고 확인된 한 건에 대해 수출 허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TV 아사히의 메인 뉴스인 보도 스테이션에서 이번 수출 허가는 아직 일본은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이 열려있는 만큼 만약 한국이 대화할 생각이 있다면 일본은 응하겠다는 의미라고도 했습니다. 포토 레지스트 허가는 수출 규제 34일 만이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한국을 군사 목적이라는 허울을 씌워서 제재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이와 같은 행동은 한국인 여행 방문객 감소로 인해 흔들리는 일본 내의 불만과 경제를 잡아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 지배적 의견입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0월에 있는 소비세 증세를 목전에 두고 일본 시장의 체감 경기가 3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매운동이 가속화되고 여행 보이콧이 지속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일본 경기가 아예 침체기에서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전 만에 8%에서 10%로 소비세를 올리려는 아베의 계획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더불어 일본 여행 자제 움직임이 크게 확산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바로 대마도입니다.
조선통신사의 첫 기항지로 한일교류의 상징과도 같은 대마도는 부산과 49.5km의 거리에 있는 인구 32,000여 명의 작은 도시입니다. 대마도의 대표 항구인 이즈하라항으로 들어온 99,789명의 외국인 중 한국인은 99,344명으로 점유율 99.9%를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항구인 히타카츠항은 한국인 점유율 99%로 배를 타고 들어오는 대부분의 외국인이 한국인이란 뜻입니다. 한때 넘쳐나는 관광객으로 인해 일부 업주들이 한국인 사실 편말을 붙여 혐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지만 한국인의 대표적 관광지인 대마도가 여행 불매 운동으로 직격탄을 맞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거리는 지역 주민들만 가끔 보이는 상황입니다. 평소 한국 관광객들이 줄을 설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히타카츠 라멘 가게 점주 마에다시는 7월은 평소 대비 절반 정도 손님이 줄었고 8월은 4분의 3 이상 감소했다며 적어도 올해까지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마도 히타카츠 항구에 가면 무조건 방문한다던 한국인들의 대표 핫플레이스 인근 빵집은 아예 가게 문을 닫았고 당분간 휴업한다고 했습니다. 대마도의 대표 해변인 미우다 해변도 성수기라는 말에 무색할 정도로 텅 비었습니다. 한국인들이 항상 붐볐던 이자카야도 손님이 없어서 빈 의자만 지키는 매장이 많았습니다. 이즈하라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몰인 티아라몰은 손님보다 직원이 훨씬 많았습니다. 호텔과 민간 숙박업계는 현상 유지도 힘들어 휴업을 고민 중이었습니다. 히타카츠에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던 한 일본인 업주는 올해 초까지 차량을 늘렸지만 이제 사용되지 못하는 렌터카를 폐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대마도 편 여객선 운항에도 직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과 대마도, 이즈하라를 연결하는 배편이 8월 18일부터 모두 끊겼습니다. 사실상 이즈하라항은 국제항구의 기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과 대마도 구간 해운사들은 극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달 들어 운항을 중단하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으며 나머지 해운사들도 배편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한 한국인들의 대응으로 불매운동과 여행 보이콧이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현실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 NHK,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등은 8월 20일 대한항공이 일부 일본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중국 등을 잇는 노선은 확충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반도체 관련 부품 생산기업인 모리타, 스텔라, 도쿄 오카공업 등은 한국 기업에 납품을 하지 못해서 사면 초과에 빠진 모습입니다. 일본의 경제 제재로 인해 한국 기업에 대한 판매 루트가 막힌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국 공장이나 한국 현지에서 물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겠다며 어떻게든 놓치지 않기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일본 기업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일본 정부가 추후 최종 판매지를 추적해 다시 제재할 가능성도 있다며 일본 관련 기업 제품을 쓰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한국 국민들 또한 일본 기업 제품을 불매 운동하는 것을 넘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 있을 때까지 불매 운동과 여행 보이콧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미래를 위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7년 동안 7조 8천억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22일 한일 군사보호 협정 지소미아를 전격적으로 파기함을 결정하여 대화의 문을 닫아버린 일본에게 더욱 압박을 가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겉으로는 경제 제재를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한국의 반응에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은 8월 15일 광복절까지는 반일 감정이 불타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일본 정부는 8월 말부터 외교 당국 간 협의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8월 21일 베이징에서 열릴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활용해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인들을 너무나 얕봤습니다. 아니 원래 그렇게 가지고 있던 생각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현재도 한국의 국력이 과거처럼 약했다면 오늘날 같은 아쉬운 소리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일본은 더욱 견제를 하겠지만 그럴수록 단호하게 대처해야 더욱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며칠 전 큰 현수막을 관계자 3명이 함께 들고 서 있기도 했는데요. 이런 행사를 기획한 홋카이도 도청 관계자는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변함없이 계속 와주시면 좋겠고 환영한다는 뜻을 전하고 싶어 기획한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한국 관광객이 줄어도 다른 국가의 관광객이 늘어 괜찮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인데요. 누리꾼들은 이제와 계산기 두들겨 보니 아쉬운 게 있나 보죠? 너무 늦었어요. 돈 준다고 해도 일본만은 안 갑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일 한국 여행객 수가 감소했다는 공식 통계가 나오면서 일본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가는 일본 현지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일본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한국과의 교류를 강조하거나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2일 한국인에게 인기 있는 규슈나 홋카이도 관광업 관계자들의 비명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관광청은 방일 외국인 동향 추정치 7월 통계를 발표했는데 한국인 여행자 수는 감소했습니다. 중국 여행객의 급증 등의 영향으로 전체 방일 외국인은 5.6% 상승했지만 한국인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자가 2개월 만에 감소했다며 한국 여행객들 한국 경제 침체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 여행 자제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관광청의 설명을 전했습니다. 한국과 규슈를 잇는 고속선 운항기업 JR 고속선에 따르면 일본 연휴인 오본 기간 중 고속선을 이용한 관광객은 전년 대비 70% 급락해 833명에 불과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한일 갈등으로 한국인 신규 예약이 줄어들게 됐다며 한일 관계가 좋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얘들은 경제 보복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좋아지길 바란대.
진짜 어이없네. 요미우리는 방일 한국인 감소는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목표한 2020년 방일 관광객 4천만 명의 목표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행객 감소는 지방에선 죽고 사는 문제라며 지방 관광지에서 한국인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광을 통한 지방 창생을 내걸 만큼 관광에 지역 경제가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일 한국인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나루사의 미치노리 일본 총합연구소 부주임 연구원은 7월부는 한일 관계의 악화로 확대되기 전에 예약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면서 8월 이후 한국으로부터의 방문객 수 감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아사히 신문에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일본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칙을 따르고 있다며 한국이 냉정하게 반응했습니다. 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매운동 등으로 확대시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고로다로 외무상도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일 교류사업 취소 및 불매운동 등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오히려 이런 때임으로 국민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일본 말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 뻔뻔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경제 규제 해놓고 아쉬워지니까 이제 와서 친하게 지내자고. 진짜 어이없네. 한편 대마도의 시장은 한일 여객선의 운항을 재개해달라고 떼쓰고 있습니다. 요즘 대마도에 한국인 방문율이 급감한 탓에 여객선 운항을 멈춘 탓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18년 기준 이즈하라항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99,789명이었는데 한국인의 비율이 99.5%입니다.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인구 3만 명 안팎의 소도시 대마도는 지난해 방문객 41만 명 가운데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무려 99.5%가 한국인이었지만 올해 관광객 수가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해 지역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마도에 보물 숨겨 놓으셨습니까? 정말 무지하게 다녀오셨네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다카랍의 대마도 시장의 얘기를 들어보자면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스시마 경제가 얼마나 나빠졌냐는 질문에 한마디로 지역 경제 타격이 심각한 수준이문이다. 한국 관광객에 의존했던 관광 관련 업소들은 휴업을 하거나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등 큰 타격을 입었음니다. 한국인의 기피 현상이 장기화되면 머지않아 문을 닫는 업소도 나올 것이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카랍의 대마도 시장은 스시마의 관광 인프라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일방 통행적 관광에서 벗어나 양방향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마도가 어떤 섬인지 아십니까? 한국인들 많이 올 때 먹고 살만하니 한국인들 내쫓던 혐한의 섬입니다. 2017년 9월 6일 채널A에서는 실험 카메라를 했습니다. 한국인 기자가 대마도에 가서 상점에 들어가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는 실험인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반한 감정을 넘어 혐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던 섬이 바로 이 대마도입니다. 채널A의 백승우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대마도에 갔었습니다. 대한해협을 따라 2시간 남짓 대마도 이즈하라항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항구에 내려 상점 한 곳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이 대뜸 한국인인지 묻습니다. 예, 실례지만 한국분이시니까 한국인이냐고요? 일본말 스피킹? 아니요, 한국 사람인데요. 주인은 곧바로 손을 내저으며 가게 문을 열고 나가라고 문전박대를 합니다. 설명이 안 되니까 안 되고 우리 가게는 비싸니까 서울이나 부산이나 니네 나라 가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근 선술집도 마찬가지. 한국인이냐고 묻더니 곧바로 나가달라고 요구합니다. 가게 공간이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오지 말라고 하는 거문이다. 하지만 선술집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때 대마도 가셨던 백승우 기자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마도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선술집입니다. 근데 2017년 이때 당시 혐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노코리아라는 문구가 가게 앞에 다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근처 식당과 상점 30곳을 둘러봤는데 7곳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거부했습니다. 대마도 관광안내소 여직원은 한국인 출입 금지의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로선 불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대마도를 방문한 방문객은 저희 보고 나가라고 하셔서 바로 나왔는데 기분이 안 좋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상한 기분으로 여행을 이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인 오지 말라고 가게마다 써붙여놨던 곳이 바로 대마도입니다. 근데 진짜 더 큰 반전이 뭔지 아십니까? 대박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일본 불매운동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올 추석 연휴 기간 해외 숙소 예약률 2위 국가에 올랐습니다. 22일 여가 플랫폼 야놀자가 추석 연휴 기간 예약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9 추석 여행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해외 숙소 예약률은 베트남 28.1%에 이어 일본이 16.8%로 2등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말레이시아는 11.9%, 태국은 11.1%, 대만은 9.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놀자는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된 7월 이후 일본 제품, 문화를 소비하고도 주변에 알리지 않는 샤이 재팬 현상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안 가겠습니다, 안 사겠습니다 하던 사람들이 두 번째로 많이 예약한 국가가 바로 일본이랍니다. 그리고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감소폭이 몇 %인지 아십니까? 여행자 수가 1년 전보다 겨우 7.6% 감소했답니다. 와, 이거 진짜 실화예요? 이거 진심입니까? 와, 나 진짜... 아니, 불매운동 열기만 보면 뭐 한 76% 감소한 것 같은데 7.6%라고요? 나는 또 중간에 점을 못 보고 76%인 줄 알고 와, 대한민국 단결력 대박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7.6%라고요? 아, 진짜 이거 충격적이네요. 저만 충격인가요? 어찌됐건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여러분, 불매운동과는 무관하게 방사능으로 피폭될 수도 있을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해서 페페TV에서는 일본 여행 자제를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일본을 많이 찾으신다는 것을 이번 컨텐츠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설득하지 못한 페페TV의 잘못입니다. 컨텐츠를 몇 개를 했는데 여러분을 설득시키지 못한 페페TV가 잘못했습니다. 방사능 지역에 가면 음식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기 중으로 들어와서 피폭되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 지역 근처를 안 가는 게 중요합니다. 페페TV에서는 아직 방사능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분들을 위해 보다 더 심도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관련 영상을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분도 꿀꿀한데 마지막으로 페페TV의 행운의 주문 듣고 이번 주에 꼭 로또 1등 되세요. 지금 페페TV를 구독하시면 로또 되시고 부모님 건강하시고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좋은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2배로 행복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선뜻 구독 버튼에 손이 가지 않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자세히 오래도록 페페TV의 숨겨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페페TV에서는 여러분과의 소통을 원합니다. 여러 사회 이슈들이나 알고 싶은 소식들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 팩트만을 근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의견, 비판적인 의견 두루두루 살펴 좋은 컨텐츠